자, 교과서 188쪽에서부터 189쪽에 소화가 나와 있습니다. 소화. 자, 소화란 영양소가 체내로 흡수될 수 있도록 잘게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는 에너지를 얻는데 입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음식을 입을 통해서 먹으면 우리 소화기관 계에서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들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에너지를 얻으려면은 잘게 부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세포막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 영양소들이. 세포막이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 있는데 그 막을 통과해서 영양소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봅시다. 밥알 한 개의 크기가 0.5cm 정도예요. 지름이. 자, 그런데 세포 한 개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도 수준이 되는군요. 밥알의 10,000분의 1. 그러면 우리가 밥알을 10,000분의 1로 잘게 부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렇지 않으면은 이 밥알 속에 있는 녹말이랄지 포도당이랄지 엿당이 이 안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녹말은 이렇게 분자가 커요. 그러면은 탄수화물 중에서 가장 작은 분자 형태가 뭐냐?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포도당은 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장에서 흡수를 하는데 작은 창자 소장에서 흡수를 하는데 여기에 소장의 세포막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입에서부터 잘게 부수는 작용, 그 다음에 이제 소화액을 통해서 화학적 소화를 해서 또 더 잘게 부수는 과정을 하는 게 소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람의 소화기관,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침샘, 간, 쓸개, 이자 각각의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전체를 총망라해서 대장까지 큰 창자 대장까지 하면 기관계가 되겠습니다. 소화기관계, 그래서 소화계 이렇게 부르죠. 자, 그러면 소화의 필요성은 이제 금방 그림에서도 보았듯이 녹말, 단백질, 지방 등은 크기가 커서 그대로는 체내로 흡수될 수 없기 때문에 소화관 안쪽의 세포로 흡수하기 위해서 포도당과 같이 작은 크기로 분해합니다. 자, 포도당이 모여서 엿당이 되고요. 엿당이 모여서 녹말이 되거든요. 녹말은 굉장히 큰 겁니다. 분자가. 자, 그러면은 소화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 이렇게. 자, 기계적 소화란 소화액과 음식물이 잘 섞이도록 하여 소화 효소의 작용을 돕는 과정입니다. 입에서 음식물을 씹어 잘게 부수는 운동, 음식물과 소화액이 고루 섞이는 소화관의 분절 운동, 꿈틀 운동이라고 그럴까요? 음식물이 이동하는 소화관의 꿈틀 운동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시 보시면 기계적 소화는 저작 운동, 씹는 과정이 있습니다. 씹는 운동. 자, 그 다음에 음식물의 이동. 자, 근육이 수축, 이완하면서 여기 있던 음식물이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죠. 그래서 이걸 꿈틀 운동, 연동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분절 운동, 소화액과 다른 음식들이 계속 섞이면서 이동해 갑니다. 음식물이 우리는 따로따로 반찬을 먹고 뭘 마시고 하지만 우리 위 속에서부터 계속 다 혼합이 됩니다. 자, 이걸 분절 운동, 혼합 운동이라고 합니다. 기계적 소화입니다. 그 다음 화학적 소화가 있겠습니다. 자, 소화 효소가 관여하는 소화로 영양소를 작게 잘라서 화학적으로 다른 물질이 되게 합니다. 화학적으로. 우리가 화학적으로 다른 물질은 분자 구조가 바뀌는 걸 말하는 거죠. 전혀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소화 효소의 특성으로는 영양소의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로 소화샘에서 분비됩니다. 소화샘은 입에는 침샘이 있습니다. 위에는 위,
위샘이 있습니다. 소장에는 장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화샘이 있어요. 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소화효소는 소화효소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 영양소에만 작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을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두 번째 거. 자, 그러면은 소화효소의 특징을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화효소는 특정 영양소에만 작용하는 기질특이성이라고 합니다. 기질특이성이라는 말이 소화효소는 특정 영양소에만 작용합니다. 한 소화효소가 모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다 소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따로따로 소화효소가 작용한다. 그 다음에 온도와 산성도가 적절한 조건에서 작용한다. 즉 산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염산이 있잖아요. 위에서는 염산이 나오니까 산성도가 커요. pH가. 자, 그래서 pH가 작죠. 그것은 산성도가 적절한 조건. 그래서 위에서만 작용하는 소화효소가 있고 산성도가 낮은 장에서만 작동하는 소화효소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질특이성과 온도와 산성도에 따라서 작용하는 범위가 달라진다. 이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방금 소화샘이라는 말을 했는데 소화샘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소화액을 분비하는 곳이에요. 자, 침샘이 있고 간, 이자 이런 것은 소화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화기관 중에서 소화관. 자, 음식물이 지나가며 소화되는 통로입니다. 종류로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입니다. 자,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여기를 거쳐서 긴 여행을 하죠. 자, 소장이 한 6, 7m 되고요. 대장이 1.5m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항문을 통해서 찌꺼기들이 배출되는 겁니다. 자, 이 찌꺼기들을 우리가 똥이라고 하는데 이 똥은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한 놈들입니다. 세포막을 통과하는 녀석들은 우리 몸속 혈관을 따라서 온몸에 퍼지게 됩니다. 영양소들이. 그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한 찌꺼기들은 여기에 모여서 배출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배출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배우게 될 배설은 뭐냐? 여기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노폐물이 됩니다. 노폐물이 되어서 콩팥 방광을 통해서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배설이라고 합니다. 배출은 찌꺼기고 배설은 노폐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에서의 소화를 보겠습니다.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되죠. 입안에 들어온 음식물은 이로 잘게 부서져 침샘에서 분비된 침과 섞입니다. 혼합작용. 자, 그래서 기계적 소화가 일어나죠. 잘게 부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소화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거 있는데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예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합니다. 여러분들 엿 먹어보면 달콤하죠. 네,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 쌀에서 나오는 겁니다. 쌀 속에 녹말을 효모라고 하는 놈이 분해를 해서 엿당으로 바꿔놓습니다. 그것을 엿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침에서 화학 소화효소로 녹말을 분해해서 엿당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밥알을 삼키지 말고 계속 20번 이상 씹어보세요. 밥 속에서 달콤한 맛이 나옵니다. 그게 엿당으로 분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알에 있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했습니다. 침 속에는 아밀레이스가. 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실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의 소화작용을 실험하는 내용인데요. 물을 한 모금 입에 물고 있다가 30초 후에 비커에 뱉어서 침을 여기 물에다가 넣는 거죠. 희석해서 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녹말 용액과 증류수를 넣은 시험관이 있고요. 여기 스포이드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금방 여기서 침과 물이 섞여 있는 희석액이죠. 여기에 집어넣고 녹말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시험관을 35도에서 40도씩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넣고 약 20분간 둡니다. 왜 그렇죠? 우리 몸의 체온과 같은 온도를 유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포 황제가 뭐 뷰단보에서 안옥청을 마시며 수지와 선을 본다 였죠. 자, 그래서 각 시험관 속의 용액을 받침 유리에 한두 방울씩 떨어뜨린 후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고 색깔 변화를 관찰한다. 그러면은 녹말을 검출하는 거죠. 이것은. 네. 자, 그 다음 5번째. 용액이 남아있는 시험관에 베네딕트 용액을 포도당을 검출하는 거죠. 엿당을 검출하는 거죠. 포도당과 엿당. 그래서 베네딕트 용액을 2, 3방울씩 넣은 후 뜨거운 물을 담근 비커에 담가두고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자, 그랬더니 황적색으로 변했더라라는 겁니다. 황적색으로. 자, 보실까요? 자, 여기 황적색으로 변했죠. 자, 이것을 보고 우리가 엿당으로 변했구나. 녹말이 엿당으로 변하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침 속의 아밀레이스가 그런 작용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입에서 일어나는 기계적 소화인데요. 왜 씹어야 되는 거죠? 음식물을 잘게 부숴야 된다? 네, 소화 효소가 소화액이 잘 흡수되게 하려면은 접촉 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접촉 면적이 넓어야 된다라는 것은 잘게 부숴주면은 접촉 면적이 넓습니다. 질량에 비해서 접촉 면적이 넓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입에서의 소화는 최초의 소화는 녹말이 엿당으로 변한다. 포도당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녹말이 침 속의 아밀레이스를 통해서 엿당으로 변한다. 이의 씹는 작용은 이렇게 여러 개로 부서져뜨리는 거다. 이걸 우리는 방금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기관으로는 위가 있겠습니다. 위. 그래서 위에서 소화를 보면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주머니 모양의 소화기관으로 식도와 십이지장 사이에 위치한다. 자, 목구멍에서 넘어가면 식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도를 지나가면은 위가 있고요. 위를 지나가서 십이지장이라고 있고요. 십이지장 지나면은 소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의 안쪽 벽에는 주름이 많고 소화액을 분비하는 위샘이 있습니다. 위샘. 음식물이 들어가면 위샘에서 위액이 분비되고 위의 꿈틀 운동으로 위액과 음식물이 서로 섞이게 됩니다. 자, 그럼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식도죠. 식도. 입을 통해서 이제 내려오는 음식물들이 식도를 따라서 연동운동으로 음식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으로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 연동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 속에는 많은 주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위를 지나면은 십이지장이라고 해서 약 15에서 30cm 정도 되는 작은 십이지장이 있습니다. 자, 위액에는 위샘이 있다고 그랬는데 위액은 위샘에서 펩신이라고 하는 물질 소화액과 염산이 분비됩니다. 염산. 염산 어디서 많이 들었죠? 분자식이 HCl로 되어 있었습니다. HCl. 자, 펩신은 단백질을 소화하는 효소입니다. 단백질을 소화하는 효소. 염산의 도움을 받아서 음식물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입에서 녹말을 엿당이나 포도당으로 분해한다고 그랬죠. 엿당으로 분해합니다. 최종 목표물은 포도당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소화시키지 못하고 2차로 다음에 소장에서 분해할 걸 대비해서 약간 잘게 부스런 작용을 하죠.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단백질의 최종 산물은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그런데 여기에서 펩신이 아미노산으로 바로 분해하지 못합니다. 단백질을.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펩톤이라고 부르는데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몇 개씩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정도 폴리펩타이드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로만 분해를 합니다. 펩신은. 그 다음에 이제 소장에서 완전히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하는 물질이 또 나옵니다. 이자액에서. 자, 그러면은 염산은 강한 산성으로 펩신의 작용을 도와주고 음식물 속에 세균을 죽이는 작용을 합니다. 즉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인 펩신을 강한 산성으로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약간 부패한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부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식 속에는 많은 세균들이 있는데 그 정도 세균은 살균 작용을 합니다. 염산이 있기 때문에. 자, 염산이 역류하면 식도염에 걸리는데요. 여기 식도 쪽이 어떻게 되죠? 식도 쪽이 이쪽에 식도 쪽이 녹아버립니다. 염산에 의해서. 그런데 왜 위는 안 녹을까요? 염산에 의해서. 네. 여기 보면은 점액질 물질이라고 나옵니다. 점액질 물질. 뮤신이라는 물질이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뮤신이 이 위 벽을 이렇게 보호합니다. 점액질이라는 것은 끈적끈적한 이런 뜻입니다. 끈적끈적한 엿처럼. 자, 그런 물질이 여기에 이렇게 쫙 위 벽을 보호한 다음에 위샘에서 염산이 나오기 때문에 위가 녹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점액질인 뮤신이 없이 나왔다면 위가 빵꾸납니다. 갑자기 놀래키거나 해도 위샘이 자극을 받아서 염산을 분출하는데 그때 동전 크기만큼 빵꾸가 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경험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위에서는 단백질을 완전하게 소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중간 산물인 폴리펩타이드 라는 물질로 하고요. 그 다음 펩신이라는 소화 요소와 염산 작용을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소장에서의 소화를 보겠습니다. 소장은 길이가 6m나 되는 긴 소화관으로 3대 영양소 모두가 체내로 흡수될 수 있는 크기로 소화됩니다. 그리고 체내로 흡수합니다. 융털이라고 하는 곳에서 흡수합니다. 자, 십이지장은 소장 위에 있는데 위와 연결된 소장 앞부분으로 길이가 25에서 30cm 정도 됩니다. 십이지장에 여기에 이제 소화 효소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를 보호했던 뮤신이 있었는데 이제 뮤신이 없는 소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소화액이 십이지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염산과 탄산수 나트륨은 서로 반대거든요. 이것은 강산이고 여기 탄산수 나트륨은 뭐죠? 강염기라고 합니다. 두 놈이 만나서 물을 생성합니다. 물을 중화시킵니다. 중화. 산성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자, 위를 통과한 산성의 음식물이 십이지장으로 넘어오면은 이자액과 쓸개즙이 분비됩니다. 이자액과 쓸개즙. 이자는 여러분들 그 췌장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췌장암 그러죠. 이자에 암이 걸린 거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쓸개는 간 밑에 붙어 있습니다. 간 밑에 있는 간도 쓸개도 없는 놈이나 이런 거 말하죠. 쓸개는 간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자액은 이자에서 만들어져 분비됩니다. 염기성 물질이란 아까 염산은 산성 물질이고 염기성 물질은 산성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염기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위에서 넘어온 산성의 음식물과 섞여 소장 내부를 약한 염기성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염산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중화시키고도 더 염기성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자액은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레이스가 나옵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도 나옵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페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이자액에는 3대 영양소를 모두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습니다.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레이스, 침에 있었죠. 침. 다시 여기서 여러분들이 침에 완전히 섞이지 않고 그냥 막 넘겨버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녹말을 분해해 줍니다. 포도당으로. 그 다음에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 자, 아까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 펩신이 위에서 있었는데
완전히 분해하지 못했죠, 아미노산으로. 근데 이 트립신이 이제 폴리펩티드를 아미노산으로 바꿉니다. 트립신이. 자, 지방은 아직까지 한 번도 소화된 적이 없었어요. 입하고 위를 거치면서. 그런데 바로 여기 이자액에서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서 분해를 해버립니다. 소화시켜버립니다. 자, 그런데 라이페이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쓸개즙이 있습니다. 쓸개즙. 쓸개에서 만들지 못하고요. 간에서 만들어 가지고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분비됩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는 없지만 지방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즉 라이페이스를 도와줍니다. 쓸개즙이. 자, 방금 소장에서의 소화를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간이 있습니다. 간은 여러분들 굉장히 큽니다. 등 전체를 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간 밑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쓸개가 있습니다. 쓸개. 그 다음에 여기가 12지장이 있는데요. 12지장으로 이어져서 소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12장 옆에 이자가 있습니다. 췌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12지장을 거쳐서 12장 위에는 위가 있었죠. 위. 여기 소장이 약 6m 정도 되는 꼬불꼬불 먼 여행을 합니다. 음식물들이. 자, 그러면은 공부해 보면은 쓸개즙이란 간에서 생성돼 가지고 쓸개에 저장해 놓죠. 쓸개즙을 저장하고 있다가 음식물이 들어오면 12장으로 분비됩니다. 간은 쓸개즙을 합성하고 영양분을 저장하며 독성 물질을 해독합니다. 자, 그 다음 이자는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포함된 이자액을 12장으로 분비합니다. 음식물이 넘어오면. 자, 그러면 위와 연결되어 있으며 쓸개즙과 이자액이 나오는 구멍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대 영양소가 모두 분해되며 섭취한 영양소 대부분이 흡수되는 장소, 여기가 소장입니다. 작은 창자죠. 자, 이자액에는 3대 영양소를 모두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다 그렇습니다. 이자액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트립신은 폴리펩티드를 아미노산으로 분해하죠. 단백질 분해 요소입니다. 단백질 소화 요소입니다. 라이페이스는 지방 소화 요소입니다. 라이페이스 혼자만 할 수 없고 쓸개즙과 같이 작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아밀레이스는 역시 녹말을 엿당이나 포도당으로 분해하죠. 네, 여기에 다시 이자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3대 영양소를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요소가 나오는 것은 이자액입니다. 자, 쓸개즙은 소화 효소는 없다고 그랬죠. 지방을 작게 나누어서 라이페이스의 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지방의 유화작용입니다. 작게 나누는 작용, 유화작용. 간에서 만들어지고 쓸개에 잠시 보관된 후 12지장으로 분비된다는 거. 자, 쓸개즙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장액은 우리 교과서에서는 소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옛날 책에 보면은 장액은 장샘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제 엿당으로 만들었던 아밀레이즈가 엿당으로 만들었잖아요. 녹말을. 그 엿당을 마지막 최종 산물인 포도당으로 이제 잘게 부수는데 말타제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장액에서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 효소가 아까 폴리펩티드였잖아요. 위에서 폴리펩티드까지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자액에서 또 트립신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아직 다 단백질을 정확히 분해를 못했어요. 아미노산으로. 자, 장액에서 펩티다제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나오는데 이 펩티다제가 폴리펩티드를 아미노산으로 마지막 최종 산물인 아미노산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방은 아까 쓸개즙과 리파즈라고 하는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완전히 분해하고요. 그래서 이제 소장에서 소화가 다 여기까지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입을 통해서 음식물이 식도를 거쳐서 위를 거쳐서 십이지장 거쳐서 소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다 공부했는데요. 다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 녹말이 최초로 입에서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침샘에서 나오죠. 자, 여기서 엿당이나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일부. 자, 이 녀석들은 소장에서 자, 탄수화물 소화 요소인 이자액이 나오죠. 뭐죠? 아밀레이스가 다시 침성분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장액에서 말타가제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해돼서 소장의 융털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은 어떻게 최초의 소화는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펩신이라는 물질이 나왔죠. 염산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폴리펩티드라고 하는 중간 산물이 만들어지는데 이자액에서 트립신이라는 물질이 다시 분해를 합니다. 자, 또 다시 중간 산물이 나옵니다. 완전 분해하지 못하고 자, 여기에서 다시 펩티다제라고 하는 장샘에서 소장에 있는 장샘에서 나와가지고 최종 산물인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소장에 있는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은 한 번에 소화가 되버립니다. 어디에서? 소장에서. 자,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이자액 라이페이스와 쓸개즙 유화작용, 쓸개즙은 라이페이스를 돕는 작용을 하죠. 유화작용 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라고 하는 이 물질이 최종 산물이 되겠습니다. 최종 소화 산물이에요. 자, 이것은 소장의 융털에 있는 암죽관으로 흡수가 될 것입니다. 암죽관으로. 자,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방대해 있습니다. 많이 공부해서 암기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